가야금이라는 악기는 참 대중적인 악기인데요. 그만큼 하는 분들도 많지만은요, 잘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연주 사랑, 가야금에 대한 악기 사랑은 정말 그 많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야금 명인이신 성예순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늘 한결같은 그런 모습. 너무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 네. 저는 이제 선생님 한자를 딱 떠올리면은 그 웃음이 항상 네. 생각나는데, 오랜만에 뵀는데도 그 웃음 그대로. 그리고 세월이 선생님만 비껴가나 봐요. 네. 그건 아니에요. 네, 항상 인자하신 모습, 그리고 또 연주자로서의 그런 그 열정, 그리고 네. 굉장히 또 제자를 잘 가르치시는 걸로 소문나 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이제 독조일을 하신다고 해서 네.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매년 해요, 독재는.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49번째거든요. 네.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요. 매년 쉬지 않고 그 공부하는 의미에서 네. 매년 해요. 네.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보존회 명인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존회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체육산업 보존회가 지금 한 50여 명 이상 돼요. 졸업생들을 위주로 그 전남대학교 출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서울대, 한양대, 뭐 숙대 학교를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계속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광주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이제 여기 있는 제자들이 또 부산, 대구, 뭐 제주도까지 다 있어서 각 지회가 그 도마다 다 있어요. 네. 선생님,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서 지금 49회라고 했으면 몇 년 된 거예요? 발족한 지는? 체육산업 보존회는 여러 번 하고 하고 제 개인 발표회가 49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선생님? 네. 와, 그러면은 매년 그 체육산업을 한바탕씩 매년 하시는 거예요? 매년은 이제 작년서부터 그렇게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재작년에 정년을 했거든요. 대학 교수로서? 네네네. 그 전에는 이제 뭐 창작곡도 하고 작곡자별로도 하고 악기별로도 하고 많이 했었죠. 네. 제가 이제 방송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광주 지역에서 항상 보면은 앞서가는 기획을 항상 하는 공연이 있어서 보면 거기 항상 선생님 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곡도 많이 유축해서 그건 이제 하시고. 또 광주 가야금 연주단을 맞아요.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가야금으로 뭐 숙대가 뭐 가야금 오케스트라고 했는데 저희가 더 먼저 했죠. 그렇군요. 89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거든요. 5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금년에 30주년 정기 공연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30년 됐어요. 정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사실 이제 아무래도 여자들이 아무래도 가정 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명 살림을 하면서 이 밖에 나와서 연주 활동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는 거고 물론 다 이제 국악이라는 이제 그 핵심 단어가 있지만 그걸 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 다 잘하신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다 잘하지는 않고요. 노력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직장을 다니지만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정말 5대5 딱 반반씩 이렇게 50%씩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사회활동을 하려면 가정이 편안해야지 나가서 활동을 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일찌감치 깨달으셨어요?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사람보다 부지런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친정 엄마를 닮아서 새벽에 5시면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 일찍 모든 걸 많이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게 저희가 이제 이 장소, 이 홀에 저희가 1월에 왔고 이제 지금은 9월, 저희가 10월에 나갈 거지만은 근데 1월호에 사실 이제 선생님 아드님이신 우리 심상욱 지휘자와 이곳에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추웠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너무 선선하고 너무 좋은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다른 인연법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 공간에서 1년에 딱 2번을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가 상욱 씨랑 이야기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의 이제 사부님 되시는 우리 심일택 선생님도 또 국악계에서 또 굉장히 또 획을 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 본인을 희생은 안 하시고, 왜냐면 본인도 잘하셨으니까. 그러면서도 아드님이랑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도 굉장히 이렇게 정상에 올려놓는데 사실 내조를 하신 거잖아요. 아무튼 그걸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연주를, 그러니까 뭐 워낙 잘하시지만 어떤 어르신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연주를 잘하시는 분이다. 저는 이제 그분의 말이라면 거짓말해도 믿을 판인데 네.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최혁삼류 가야금 잔조를 이번에 이제 한바탕 연주를 하신다고 네. 해서 새삼스럽게 선생님을 꼭 좀 만나 뵈야 되겠다 했으니까.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정은 이제 그렇게 네. 있고요. 또 이제 정년퇴직 하셨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셨는지는 뭐 세상에 다른 일이고. 자, 그럼 이제 개인 가야금 연주자로서 산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참 궁금해요. 선생님한테 산조란? 네. 산조는 그 심상건 선생님이 네네. 재고 푸는 맛을 탄다 그랬거든요. 재고 푸는 맛. 네. 긴장과 이완이에요. 그렇죠. 잰다는 건 긴장이고 푸는 건 이완이거든요. 네. 막 조이다가 여유로움 있게 완화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예전서부터 듣기는 했지만 그게 뭔지를 확실히 더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를 못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래서 네. 제가 그 한양대에서 2008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네.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최옥삼류 산조에 대해서 긴장과 이완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보다는 과학적으로 네. 증명할 수 있는 그렇죠. 건 아니죠. 그런데 사회학적, 뭐 인문학적으로 네. 접근을 해서 세 단으로 판별 기준을 세워서 서양 음악의 판별 기준을 모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썼어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한양대 쪽에서 다른 산조도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근데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름만 빌려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모방하는 격이 된다고. 네. 그래서 그렇겠죠. 저만 그렇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전남대에 있으면서 진양조도 한번 해보고 자진머리 제자들 자꾸 시키면서 제 나름대로 또 공부도 했죠. 네. 사실 우리가 지도한다는 게 자기 학습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가르치면서 네. 배우는 거예요. 배우기도 하고 확실하게 다지기도 네. 하고 다져져요. 네. 또 네. 새로운 걸 또 맞아요. 네. 정말 많은 걸 발견하게 네. 되는 네. 것 같아요. 긴장과 이완. 예. 네. 사실 이제 그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음악으로 연주에 얹어서 하는 게 또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세월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것에 따라서 선생님 연주가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어떤가요? 매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힘드세요? 아니면 더 편안해지세요? 힘들다, 편안하다고 보다는 네. 항상 내가 부족했구나. 작년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좀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또 이번에 내가 이걸 하나 또 얻었구나. 그래서 또 뿌듯함도 있고. 네. 그러면 선생님 성격에는 그렇게 이제 깨우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뭔가 기록으로 남기실 것 같은데 매년 연주회 할 때마다 뭔가 더해지는 그 산조에 대한 그 이론이나 뭐 이런 게 더 좀 내용이 추가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뭐 책으로 쓰지는 않고요. 하시나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제 큰 제자들이 지금은 정년했기 때문에 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더 알려주죠. 내가 이랬는데 내가 참 창피했던 것 같아. 내가 많이 부족한 걸 더 깨달았어.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아니에요 하지만 제 자신은 내가 알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매년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어젠가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 지휘하시는 정명훈 지휘자가 피아노 연주를 이제 이번에 하시면서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지휘자라는 호칭을 받아도 이제 그 부끄럽지 않.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과 좀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 당시는 같아요. 그때가 최선을 다한 거고 그렇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최상은 아니지만 항상 연주하기 전에 이제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두세 달만 더 있으면 훨씬 더 녹익을 텐데 그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년 한 이유는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연습을 해요. 그냥. 사실 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늘 그렇게 하시고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으니까 일단 쉬고. 저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새벽에 항상 그냥 한바탕을 진짜 명예명창분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에 새벽 시간은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새벽 연습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뭐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운동 조금 이렇게 걷고 와가지고 샤워하고 그리고 1시간 가끔은 하기 싫을 때 없으세요? 제가 항상 제
생각이 우리가 약속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근데 남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근데 자신하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너무 관대.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뭐 반대로 생각해서 남하고 약속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하고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제가 매년 한 게 사실은 결혼해서 임신 6개월 때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지키려고 내가 매년 공부를 하리라 그래서 매년 안 빠지고 했거든요. 안 돼요. 힘드시면 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그 무리 안 하고 산조만 할 거예요. 지금은 예전에는 25년도 하고 창잡고 있어 손이 이렇게 다 휘었잖아요. 지금 이거 CD 음반 내고 나서 이 손가락이 이게 25년 뭐 17년 음반 내고 나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 손은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 클로저. 어머나 이게 양쪽이 또 휘었어 이래가지고. 네. 진짜 창피해요. 그래서 창피할 건 아닌데 너무 아프지 않으세요? 아파요. 아픈데 그냥 하기 시작하면 덜 아파요. 처음엔 좀 아프고. 근데 선생님 이러시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속에 뭐 속 내부가 안 좋아야지 죽지. 예. 그래도 선생님 선생님 처음 봤어요. 예, 네. 이렇게 많이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1년이나 개량학기를 해서 손이 이렇게 되지 명주씨는 이렇게 덜 돼요. 네. 명주씨는 정말 오래 폴리에스테르줄이라 제가 음반 넣으면서 연주만 해갖고 이게 아니라 음반은 또 막 굉장히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음반은 그만할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개량학기는 이제 그만하고 뭐 애들 지도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산조만 이제는 하려고 그래요. 정년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도 나름대로는 이제 제가 한창 이제 작곡을 한다고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저하고 작곡하고 이제 이미 이렇게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만큼은 한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럼 무엇을 하고 살까? 또 요것도만큼 했구나. 정리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는데 처음에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는 진작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왜냐면 저는 이제 혼자 만족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 25년으로 하는 거가 훨씬 많이 했어요. 25년을.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나이에는 25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무래도 어떤 그 산조금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줄이 구조가. 달라요. 그게 폴리에스테르 줄이라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이게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명주실은 이렇게 신축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숙대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일륜 선생이 처음에 갔을 때 거기가 이제 25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혼자 다 못하니까 해달라고 해서 나 그때 뭐 한양대 서울대를 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세 군데를 나가거든. 언니 그러면 광주에 계시면서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에 비행기 타고 와서 숙대를 해주고 그 다음날 서울대 하고 또 한양대 하고 그리고 또 주말에 또 개인적으로 또 레슨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한 2년 하고 나 더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산조도 하고 그러니까 25년을 하는 사람은 산조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저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25년을 거의 안 했어요. 맞아요. 김일륜 선생 말고는 저는 또 이제 저도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작가할 때도 25년 가야금을 연주단이 오면 항상 광주 가야금 연주단이 왔던 KBS 국악대상도 받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가 한창 할 때입니다. 맞아요. 아무튼 선생님 그러면 아무튼 손을 보니까 정말 누가 악수하자면 얼른 선생님 웃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행이죠. 근데 선생님, 근데 이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실 훈장인 거죠. 그래도 여자가 손이 이러면 되겠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가야금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살림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반찬을 제가 다 하시고. 제가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건강해요.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선생님 피부도 너무 좋으세요.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양을 다 골고루. 그러려면 사 먹지 말고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사실 주부의 손길이 그래서 필요하죠. 온 가족이 다 건강했던 게 제가 활동을 하는데 훨씬 더 소홀하지 않았나 아드님은 너무 건강해서 조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진도 국악원에서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코로나 혼자만 안 걸렸어요. 근데 그게 면역력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심인택 선생님은 예전에 굉장히 말랐었는데 지금 많이 평생 살이 안 찌실 줄 알았더니 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서 이렇게 드시게 제가 진도도 매주 갔거든요. 지금도 가세요? 지금은 연주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가겠다 그랬어요. 지금 2달 전부터 매주 가다가 지금 3년째. 딴 얘기인데 안 싸우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떠받드신다고. 제가 아니요, 항상 그렇게 말해요. 서로 바빠서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싸우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약간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래서 싸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삐진 적은 있어요, 괜히.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서운하게 해주면. 심일택 선생님 더 많이 삐질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는 아니고요. 제가 탁 삐지면 방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말고는. 근데 지금은 그럴 일도 없어요, 나이가 드니까. 사실 그러면 결혼 초기에 그것도. 궁금한 게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연 하는 사람이 산조를 못한다는 이면에는 25연 곡으로는 막 그렇게 구구절절로 슬픈 곡을 안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죠. 근데 이제 산조는 사실은 이게 아주 진계명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희로적 표현을 다 하기 때문에 25연은 그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너무 밝게 사는 사람은 또 산조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시는데 이 계면이 과연 근데 또 잘하신다는 소문이 나는데 비결이 뭔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라도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름보다는 계면을 좋아했고,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항상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제가 친정엄마가 41살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얘 시집 보내놓고 죽어야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해갖고도 93세까지 사셨어요. 네. 그래서 항상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고 그 슬픔을, 애틋함을 많이 갖고 탔었어요. 계면을 할 때는. 네네. 이제 선생님 앞으로는 이제 산조를 전문적으로 더 타신다고 했는데 요즘 이제 젊은 20대 또 이제 막 그 산조를 배우는 미래의 그 가야금을 이제 연주할 그 후 세대들에게 가야금 산조를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슬픔 애틋함을 계면에 녹아냈지만 점점 이제 현대 사회가 이제 구조가 바뀌고 있잖아요. 이 미래의 이 산조는 어떤 음악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팁을 좀 주시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 전남대 재직할 때도 제자들한테 이 산조는 우리가 그 희로애락 표현을 다 담아서 하지만 사실은 판소리에서 모태가 나왔잖아요. 소리에서 거기에 우조, 계면, 경들임, 뭐 형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많이 공부하고 들으라 그래요. 저도 그래서 성찬스님한테 소리를 많이 배웠거든요. 소리를 먼저 하고 맨 처음에 제가 가야금을 시작할 때도 소리를 먼저 했었어요. 소리를 했는데 저희가 대학 갈 때는 소리로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금을 한 거예요. 저는 소리가 워낙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리를 얼른 하셨으니까. 병창도 하고 소리를 하고 그리고 장단속을 알아라. 장단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판소리하고 소리를 이렇게 계속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있을 때 전남대 재직하고 있을 때도 윤진철 선생님이라고 지금 문화재 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제가 돈을 하고. 조금 많이 내고 애들은 정말 뭐 10,000원, 20,000원씩 내가지고 방과 후에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와서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소리 공부도 시키고 장단도 배우고 그 2개 다 잘하거든요.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와서 서울에 와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제자들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육자배기 하나도 못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 또 윤주선 선생님이 또 잠깐 와 있을 때 또 여기 와서 서울 있는 제자들도 막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키고 소리하고 장단을 먼저 쟤는 가르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산조는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거다. 근데 산조만 이렇게 악보를 보고 특히 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구음으로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사랭지 이랬는데 미미미레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거 웬일이야. 그러니까 구음을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음도 애들한테 자꾸 훈련시켜요. 청능당 농징을 해가지고. 근데
시킬 때만 해도 애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하고 그쵸. 그게 아니라 제가 시키긴 했지만 익숙치가 안 해서 그런지 쑥스러운 거죠. 네, 그래도 구음으로 자꾸 저는 해주거든요. 네. 그 소리 속을 알아야지. 소리 속을 모르면 산조는 그냥 이렇게 수박 거달킨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음악을 대할 때는 처음에는 기술이다. 네. 뭐 손도 잘 되고 연습을 해서 막 훈련이 돼야 되지만 그 다음에 예술이 나오는 거다. 네. 근데 그게 예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철학이 없으면 예술은 남을 흉내낼 수밖에 더 없고 자기 철학이 꼭 있어야 되니까 자기 음악을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틀려도 되니까 네 음악을 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네 음악을 자꾸 네가 만들고 네가 연구하고 그래야 돼. 나도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러니까 애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아까 학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되고 다져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니네는 니네 것만 자기 철학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이제 그게 꼭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그 음악적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 세대에 맞는 어떤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할 것 같긴 하네.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뭐 이게 2030년이 됐던 40년이 됐던 그래야지 어떤 전통 음악이 또 이렇게 그냥 답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쭉 어떤 정신을 이어가는 게 될 수 있겠네요. 기억할게요. 일단 기술,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철학, 자기만의 철학이 그리고 나면 이제 거의 도회 경제 철학이 나오면 그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번 연주에는 이제 거의 저희가 이제 도회 경제를 만났어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막 시간만 나면 연습했는데 이제는 체력이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오전에 한 번 타고 그러니까 새벽에 한 번 타고 시간이 되면 오후에 또 타고 근데 오후에 또 일이 많으면 못 하게 되고. 그럼 이번에 그럼 연주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한 55분, 6분 정도 돼요.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그럴 때 발 저리잖아요. 해도 저리지 않나요? 이제 괜찮으세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저리면 또 요령이 있어요. 살짝 한번 움직이면 돼요. 한복 안에서? 한복 안에서 살짝 몸만 움직여도 그게 괜찮아요. 그게 참 궁금하긴 했어요. 제가 허리가 좀 최근에 아파가지고 진도에 차를 오래 타서 그런지 허리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서서 뭘 음식을 하면은 이게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런데 가야금을 할 때는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가야금은 이렇게 하고 우아래로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막 힘도 줬다 풀었다 막 이러기 때문에 이래서 그렇구나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황병기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쉬지 않고 4시간을 혼자 쫙 하면은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판소리는 4시간을 해도 괜찮은 게 소리로 하고 호흡을 하고 이 템포가 있어서 8시간 그 왔자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리네요. 아무튼 제가 황박연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김치를 성혜순 선생님 보내줘. 광주에서 이게 특별한 김치를 엄마가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김치를 저도 맛봤었어요. 진짜요? 근데 저는 선생댁 가면 항상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밥을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맞아요. 선생님 차려주시고. 그래서 이 김치는 어디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 이제 명란젓은 어디서 온 거야? 거기에 이제 항상 성혜순 선생님이 항상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천서 사니까 그 이제 엄마는 그게 정성이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그래서 뭐 순천에 꼬들빼기 김치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김용진 선생님도 그걸 담아서 주면 엄마 근데 이렇게 김치를 왜 줘? 다른 사람들은 갈비 주고 그러는데 했더니 이게 선생님 말씀이 갈비보다 훨씬 귀하고 고맙다고 갈비는 그러셨어요. 어디서나 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하셨고 제가 용기를 좀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혜순 선생님은 김치도 잘했어요. 뭐 전 선생님이 담그는 줄 알았으니까. 아니요, 저는 담그지 못해요. 엄마가 다 해주셨고. 그래서 아무튼 뭐 손맛도 있으신 분이고 굉장히 보면은 막 적극적 활동도 하시고 제가 어디 이렇게 심사가 보시면 항상 그 중심 딱 잡아주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자주는 못 뵀지만 네. 예, 늘 마음속에 존경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자주 못 뵙지만 그냥 네. 친근감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 그냥 사회 보면서 네, 반갑고. 네. 그래서 네. 이번 공연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미리 그러니까 사실 공연 당일날 찾아뵈려고 하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네, 공연 당일날은 그쵸. 제가 리허설도 잘 안 해요. 그냥 끝나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미리 뵀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10월에 예, 선생님 공연 영상을 조금 더 붙여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네. 하도록 하고요. 네네. 만약에 좀 촉박하면은 꼭 나중에 그 구스테이지 관계 여러분들께 선생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은다 그러면 네. 괜히 긴장해요. 네. 아무튼 선생님 그 공연 일주일 전이신데 아무튼 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예, 아주 훌륭한 연주 또 성황리 마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